오늘은 제가 네 가지를 장르를 준비했어요. 예. 오늘 제일 재밌는 게요. 좀 기쁜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포고령 이제 1호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거 먼저 보면 이제 1호를 보면 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1호. 포고령 1호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포고령을 발표했죠. 그 1호인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적어가지고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저 포고령 1호만 봐도 이게 명백히 위헌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위헌이다. 근데 우리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걸 따져보는데 장로님은 뭐 잘 아시지만 그래도 요거 제가 헌법 조문을 제가 먼저 소개했거든요. 제가 읽어볼까요? 예. 헌법 제77조 3항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이제 장면님 기억에 들 것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좀 우리가 머리에 입력시킨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서 1호는 이제 요건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니까 한동훈 말대로 따라가면 저 위헌 아니냐 이런 그렇지. 의심이 강하게 들죠. 예,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권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걸 막는 거니까. 해제 요건도 막는 거 아니냐 의심이 들죠. 의심이 들죠. 그다음에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하니까 야 이거 상당히 이건 좀 위헌 소지가 커 보인다라고 일반적으로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전부 언론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죠? 있어요. 예. 때문에 2호 좀 장면 읽어주세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독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저거는 문제 없죠, 목사님? 문제 없죠. 목사님이랑 장로님. 그렇죠? 예. 전혀 문제 없어요. 아니, 그런 뭐 지금 정말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헌법 수호자로서의 당연한 역할이죠. 지금 대한민국이. 저건 시비가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때문에 장로님 저게 포고령 1호인데 내용은 이제 김용현 의원이가 검토를 했지만 발표는 이제 박한수가 했습니다. 박한수가 계엄사령관이니까. 계엄사령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2호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다음 3호.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호요. 4호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헌법 좀 보셨잖아요. 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할 수 있잖아요. 수 있다. 그 포고령은 그 3호, 4호는 헌법에 근거해서 저거 한 거예요. 특별한 조치를 전혀 문제 없죠. 장로님? 그렇죠?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전 다툼의 여지가 없어. 네. 그 다음에 5호,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조금 과격한 면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아까 뭐 언론 집회 뭐 이렇게 결사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그 범위에 안 들어갑니까 저게? 들어가지만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잖아. 약간 좀 그렇지. 그러니까 의료인들에게 뭐 한다. 그다음에 또 좀 문장 때문에 시비가 붙었는데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프랑스 혁명까지 얘기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여하튼 저거는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거는 일종의 이제 의료인에 대해서 호소하면서 안 하면 니네 처벌하겠다, 강제하겠다. 이런 표시가 있어요. 그러나 저게 장로님 내란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저걸 내란이라 부르는 놈이 어디 있어요? 내란 볼 수도 없죠. 없어요. 그다음에 저것을 근데 명백하게 위헌이다 보기 어렵거든요. 실제로 저게. 그다음에 6호 좀 읽어주세요. 반국가 세력 등 체제 전복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저거 그냥 주의 규정 아닙니까? 주의 규정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보면 돌아가 보면요. 이거 하나만 문제돼요. 1호. 그렇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게 위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그 헌재나 고든 언론 집중이 다 저기에 맞춰져 있잖아요. 저기 있죠. 국회 정치인을 체포하러 했느냐. 그 다음에 의회 활동을 막았느냐. 뭐 막고 들어가서 의원 끌어내려 했느냐. 다 저기에 1호에 맞춰져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이 판례를 찾았는데 그래요? 저게 이제 81년 3월 달에는 대법원 판결인데요. 자, 우리 장관님 이게 매우 중요하니까 야, 읽어주세요. 이걸 찾았네. 예. 위 포고에서 모든 정치 활동을 중지하고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이는 국회의 고유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네. 예, 예. 야,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그럼요. 예. 그래서, 위의 예. 포고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효화시켰다는 소로는 이유 없다. 아멘. 할렐루야. 야, 저걸 찾으셨네. 예. 그러니까 모든 정치 활동을 중지하고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예. 지금도 규정하고 있죠. 규정하고 있지. 있지만 국회의 고유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지금 포고령 1호가 아무 문제 없네. 하자가 없는 거예요. 예, 대법원 판결로 나와 있는 거네. 있죠. 저희 대법원 판례입니다. 예. 대법원 판례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그 밑에 문장 또 읽어주세요. 예, 계엄사령관의 위 정치활동 중지 내지 정치적 발언 중지는 위 계엄법 제13조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에 따른 특별 조치로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의 것으로 볼 수 없다. 주여. 할렐루야. 야, 이걸 찾아내셨네. 자, 봐요. 계엄사령관의 위 정치활동 중지 내지 정치적 발언 중지는 예. 14 계엄법에 의해서 부여된 특별 조치로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의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정치활동 중지 이게 국회 고유 권한을 제한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해제 요구권도 침해한 것이 아니고 예. 그 자체로도 예. 위헌 위법이 아니다라고 위헌 했어요. 위법이 아니다는 거네. 그럼 계엄법 13조가 뭐냐? 예.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계엄법이 저 때는 13조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계엄법 9조야. 현행은. 예, 많이 근데 줄었네. 두 글자가요. 두 글자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장관님 읽어주세요. 이게 현 계엄법이야. 9조. 예, 9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네. 할 수 있잖아요. 이게 현 계엄법인데 예. 저 판례는 이런 시비가 붙을 수 있어요. 저 판례는 옛날에 계엄법 13조 시절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 요 구조야. 이게 현 구조고 이건 저기 나와 있는 구계엄법 13조예요. 똑같네. 똑같아요. 계엄법 13조. 네.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는 똑같네. 체포, 구금, 압수수색. 네. 한자도 안 끊는데? 한 글자도 안 틀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3조가 9조로 그대로 옮겨간 거네. 그대로 옮겨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뭔가면 있는 건데 앞에 걸 이제 줄이면서 넣었다 뺐다 하다 보니까 조문이 바뀐 거예요. 13조가 9조로 바뀐 거네. 그렇습니다. 네. 예. 내용은 뭐 그대로 그러니까. 그러면 똑같아요. 한 글자도 대법원 안 틀려. 판례가 똑같은 거네. 그리고 대법원 판례와 다시 그럼 대법원 판례를 다시 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아래서 둘째 줄 보시면 위 계엄법 13조에 의하여 부여된 말을 썼잖아요. 예. 그럼 이걸 바꿔 부르면 위 계엄법 9조에 의하여 보여된. 그렇죠. 네. 정치활동 중지 내지 정치적 발언 중지는 계엄법 9조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에 따른 특별 조치로서. 그래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내용의 것으로 볼 수 없다. 예. 깔끔하지 않아요? 장관님? 이거 빨리 저 변호인단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실 것 같은데. 자, 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1호야, 1호죠? 네. 바로 저 문장은 예전과도 지금 다 똑같은 문장을 쓴 거예요. 갖다 그렇죠. 베낀 거야. 그러니까 그 대법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엉뚱한 게 아니고 잘 한 거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부터 한 거를 그냥 이제 군인들이 뭐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던 포맷을 갖다 쓴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근데 대법원 판례에서 그게 네. 법률 위반되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니까 그럼요. 그 포맷을 굳이 바꿔야 될 필요가 없죠. 없는 거죠. 네. 그대로 쓴 거예요, 그대로 쓴 그대로 쓴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포고령 1호, 1, 2, 3, 4, 5, 6 중에서 1호가 문제가 됐었는데. 1호가 문제가 되죠. 그렇잖아요. 2호는 문제 안 되고 3, 4, 5는 다 문제가 계엄법에도 있지만 헌법에도 근거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요 전공의 문제만 좀 약간 좀 빠져나가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일종의 파업을 금지한다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파업이죠. 네, 파업이니까. 전공의도 파업한 그렇죠?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저 대법원 판결 보면
저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국회의 고위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볼수 해제 없다. 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무효화시켰다는 것도 아니다. 예. 그다음에 활동 중지 내지 정치적 발언 중지는 아이고 개헌법 구조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따른 투표 요구로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의 것으로 볼 수 없다. 야. 끝난 거야, 끝난 거. 끝난 거네. 포고령 1호가 끝났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포고령 1호는 아주 정당한 거네.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미 판례로 했네, 확정해서. 예. 제가 이거 보니까 기분이 장님 좋잖아. 그러니까 할렐루야네. 그러니까 4대 4로 다투고 있죠. 대법원 판례가 있죠. 포고령 1호가 좀 깨름직할 수도 있어요. 깨름직할 수 있죠. 그랬는데 보세요. 판례가 있잖아. 아니라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우선 지금 이번에 그 헌재에서도 이 계엄이 뭐 예를 들면 뭐 사유가 되냐 안 되냐 일체 시비를 안 했잖아. 네. 그 뭐 절차 가지고 까불지. 절차 가지고 네. 까불지. 그 다음에 그 국회를 예를 들면 무력화시키려고 했느냐. 예를 들면 뭐 못 열게 했느냐, 네. 막았느냐, 네. 끌어내라 했느냐, 네. 뭐 그다음에 정치인을 체포하라 했느냐 이것만 문제돼 있지. 사실은 우리 김학성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계엄이 예를 들면 그것이 예를 들면 타당하냐 아니냐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헌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재판관도 묻지도 않고 증언도 안 나왔어요. 맞아요. 안 나왔어. 무슨 대통령께서는 내가 왜 했냐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죠. 네. 맨 처음에. 예를 들면 이런 부정선거와 그 다음에 이런 그 반국가 세력의 바로 이것 때문에 나는 이건 위기 상황이라 했다고 하면서 그날 발표를 했지만 헌재에서는 아무도 그걸 가지고 안 따졌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안 물어봤잖아요.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헌재 재판관이 아니 이게 전시 이 준한 비상사태로 볼 수 있냐라고 안 물어봤잖아요.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 김학성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계엄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들도 안 물어본 거예요. 안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그러면 저 1조 그러니까 계엄 포고령 네. 1조인데 이것도 보니까 판례가 있네. 그러니까 왜 정리해 보면 홍장원의 메모는 재판 헌재도 다 거짓으로 생각하겠죠. 거짓으로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체포 명령이 없었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홍장원의 메모도 그래서 그저께 왜 뭡니까 그 국회에서 기자회견 했잖아요. 예,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그 한동훈 편에 있을 때 영 밉더만 요즘 하는 거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똑똑해. 예, 똑똑해. 근데 하여튼 장동혁이가 시간대별로 그걸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 시간이 그러니까 걔는 엉뚱한 데 있어. 그러니까 얘 답변이 완전 왔다 갔다 하니까 헌재에서 그걸 달라 했더라고요. 맞아요. 달라 그랬더니만 또 정청래 팀에서 뭐라 했냐면 네. CCTV의 시간대가 좀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답이 왔어. 예. 국정원 CCTV는 1분 1초도 안 틀린다는 거야. 왜냐하면 직접 위성하고 해서 그러면 지금 사실상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홍장원 메모 완전히 배척돼 버리고 그러니까 정치인 체포가 없다 명령이 없었고 그죠? 대통령 답변은 그거더라고. 동향 파악은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부 임무야. 그리고 그럼요. 어쨌든 계엄 사무를 반대할 우려가 있거나 반정 활동 사람들은 체포가 아니라 뭘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왜냐면 포고령을 위반할 확률이 높은 확률이 놈이 높으니까. 이재명, 정치 활동 우원식. 그만했으니까. 근데 우원식 때문에 한동훈 이런 인간들이 이제 포고령을 위반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동향 파악을 해보라라고 했지 체포 명령은 분명히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향 파악이 지시를 그리고 이 녀석이 이제 체포 지시로 거기에 가필한 게 결국 체포 지시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맞아요. 근데 난 아직 내 정확히 정리가 안 됐는데 홍장원 메모가 그 글씨가 아니라 이렇게 뭐 상형 문자 같은 게 봤어요, 장관님? 네. 그건 뭐예요,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내가 보니까 홍장훈이가 이제 계속 내가 볼 때는 그 가필한 사람이 누구냐가 지금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박선원 보좌관이다. 박선원, 또 하나는 자기 보좌관 중에 한동훈이 예를 들면 선배가 있다. 네. 그 사람 거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난 내가 볼 때는 근데 홍장훈이가 자기 거라 그랬거든. 그리고 자기가 왼손잡인데 뭐예요? 오른손으로 날려 쓴다고 이게 그리고 깜깜한 데 써가지고 안 보인다다가 이제 어제는 그저께는 뭐랬냐면 약을 먹고 혼미한 상태에서 아니 약을 먹고 혼매도 그게 글자요? 글쎄 뭐 이렇게 뭐 그림 비슷하게 했어요. 난 그래서 난 저게 맞는지 또 하나는 근데 쟤들이 이럴 가능성도 왜냐하면 공작 전문가니까 필적 감정이 하기 어렵도록 그런데 난 궁금한 게 그러면 예. 지는 직관에 무슨 암호 비슷하게 그렸다 하더라도
보좌관 보고 정서하라는데 보좌관은 그거 어떻게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네. 윤곽근 변호인이 야, 니도 모르는 거 보좌관 어떻게 쓰냐. 그러니까 그 예전에 보면 우리 진화 창조할 때 보면 단백질이 바뀌어가지고 사람 된다고 떠들었거든. 네. 그보다 더해. 근데 홍장원 전 녀석이 그날 저녁에 술도 한 잔 마셨고. 예? 아 근데 그 글씨가 근데 보면 막 흘려 써가지고 흘려 그래도 이렇게 써가지고. 보니까 못 알아볼 정도로 뭐 한동훈이를 뭐 정확히 못 쓰는 너 그럴 수 있는데 아니 그거는 무슨 이상한 그 그림 같이 암호처럼. 암호같이 했어요. 근데 그죠? 그게 사실은 결정타잖아요. 네. 그냥 메모에 사람 이름이 있는 거는 두 가지죠. 하나는 동양파악 이름이 동양파악 대상자, 하나는 체포 대상 두관대인데 대통령에게는 동양파악 지시가 나중에 그것도 홍장한테 준 게 아니고 여인영한테 준 건데 그게 홍장이 넘어가는 순간 체포 지시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뒤에 가필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가필했다는 거를 홍장원이 몰랐을까요? 나중에 이게 메모에 예를 들면 필적 감정 이런 게 분명히 될 거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장원이 맨 처음에 자기는 왼손잡이다 오른손을 썼다는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글자 자체가 완전히 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체포 뭐 이런 것들만 얼핏 눈에 보고 나머지는 상형 문자처럼 해야 그게 추적이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공작을 많이 해서 그런가 그랬는데 그 보좌관은 그걸 보고 어떻게 알았죠? 자기가 대충 이야기했겠지 뭐. 그러니까 그 보좌관이 저 국회 보좌관이 아니고 어쨌든 지금 국정원에 무슨 한동훈의 뭐 현대고 1년 선배라 소리 그런 있더라고. 거거나 아니면은 내가 볼 땐 박선원 보좌관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신의 한수에서 박선원 필적하고 필적 감정을 해놨는데 맞아요. 하여튼 우리가 이 포고령 1호 우리 대법 저거는 뭐 아주 엑설런트한 거네요. 네? 확립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확립된. 그럼요. 그렇지. 이미 전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럼 저건 바뀐 바가 없어요. 네, 바뀐 바가 합의체 없으니까. 판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똑같잖아요. 개헌법 13조나 구조나. 지금의 구조는 똑같잖아. 한 문제도 안 그러니까 그러잖아. 정치 활동 중지하는 게 국회 고유 권한을 제한하는 게 아니네. 아니에요. 네?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효화하는 그건 여지가 없다. 그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개헌법 구조에 따라서 행한 특별 조치이기 때문에 계엄사령관의 네. 적법한 특별 조치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내용 것을 근데 왜 그동안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나왔죠? 저 못 찾았어요. 저도 저게 그러니까 찾은 거 뭔가면 이제 할렐루야. 어젯밤에 찾으셨어요? 예, 계엄이 주여. 계엄이 해제됐을 때는 비상금 해제되면 내란 뭐가 종료된다. 그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잖아. 그건 한번 말씀드렸죠. 그 판례를. 근데 저거를 제가 이런저런 하다가 좀 찾아보니까 저게 이제 눈에 띄는 거예요, 저게요. 야. 이거 우리 그 대통령 변호인단한테 빨리 좀 줘야 되겠는데. 야, 저건 진짜 가장 지금 현재 대통령의 예를 들면 탄핵 사유의 첫 번째잖아. 지금 그럼요. 계속 그거로 다퉜어요. 그럼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좀 편하네요. 그러니까 정치인 체포 없었고 없었지. 왜냐면 메모 자체가 거짓말이니까. 예. 그다음에 어쨌든 그 여인영도 그거 동양파악 짓이지. 예. 그다음에 나중에 그 정영식 재판관에서도 예를 들면 그 검거가 아니라 동양파악 지시도 이렇게 나중에 말을 바꿨잖아요, 홍장원이. 바꿨어요? 그다음에 시간대별로 나오는 것도 애가 거짓말이고. 그럼 그 자체가 배척되고 하나가 결국은 국회에 예를 들면 뭐 출입을 막고 뭐 그다음에 못하게 했느냐인데 그 정치인 활동 금지하는 그거 아무 문제 없다. 없어요. 그러면 그 특전사가 거거 간 건 그냥 그 방위 조치지. 그렇죠. 예. 예.